제가 위험에 처하면 차선우도 대선에 붙어있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날 죽이고 네 복수를 끝내, 이 개자식아. 죽음조차도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13화 보물섬은 단 한순간도 시청자를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는 허일도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구는 아들을 향해 있었지만 칼날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피의 진실을 마주한 허일도는 끝내 자신의 몸을 던져 아들을 지켜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허일도의 희생으로 서동주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아버지의 죽음은 서동주에게 복수라는 감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살아남은 서동주는 복수를 위해 단호하지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죽은 허일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짐승만도 못한 악마 염장선을 향해 전면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14화 예고편에서 염장선은 허일도를 1차 곧바로 차강천 회장을 회유해 서동주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동주는 이에 맞서 지선우라는 카드로 차강천 회장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어르신을 통해 피습 사건 실마리를 드러내며 염장선이 보낸 자가 바로 조양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민들레 사찰 자료를 가지고 어르신을 독대한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동주는 차강천 회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회장님을 하루아침에 살해 공모자로 만든 염가와는 하루빨리 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며 그 둘을 향해 서서히 압박의 고리를 조여갑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죽음을 뛰어넘은 한 남자의 결의만이 서려 있습니다. 한편 염장선 또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4화 예고편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민들레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배원배의 뒤를 쫓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배원배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를 협박해 민들레 자료의 행방을 캐묻는 취조 장면도 나왔습니다. 조용한 복도의 끝, 서늘한 조명 아래 차강천 회장을 몰래 바라보는 한 여자. 그녀는 바로 지영수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의 숨을 멎게 만들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대상이 차강천 회장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왜 살벌한 표정으로 차강천 회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숨은 의도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복수의 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 시청자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과 반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14화 예고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무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3화에서 허일도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서동주가 자신의 핏줄이었음을,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임을 고백한 서동주를 외면하고 총을 발사하며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내면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서동주의 곁에 서기 위해 염장선과의 악연을 끊고 이제부터는 읍소에서라도 손잡을 것이라며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허일도의 죽음 괜찮으셨나요? 허일도와 서동주의 두 부자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자신의 눈앞에서 엄마 같은 아네스 수녀의 죽음,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친엄마의 죽음, 그리고 이제 간절히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죽음까지 그의 인생은 상실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염장선의 꼭두각시로 조정을 받으며 지내왔던 허일도, 13화에서는 차덕희마저 허일도를 버리려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회복될 수도 있었던 부정의 관계가 그 한 줌의 희망은 눈앞에서 무너졌고 서동주는 또 한 번 홀로 남겨졌습니다. 허일도가 서동주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함께 손을 잡고 염장선을 무너뜨리기를 그 장면을 기다린 시청자들에겐 13화의 전개는 그야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전개였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강성과 여순호는 서동주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답글에 강성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성이 서동주 존재에 대해 진작 말을 했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의 시발점은 젊은 날 두 사람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허일도는 추경원의 아들인 추성현이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반면 차덕희는 자신의 남편 여순호가 친구 추경원과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추성현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오해로 그날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무서운 욕망의 틈을 정확히 노린 자 염장선. 그는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 악마 같은 직관으로 허일도의 불안을 조종했고 그를 권력의 장기판 위 말처럼 길들였습니다. 허일도의 나약함, 두려움, 그리고 책임 회피의 심리를 파고든 염장선은 결국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 괴물이 남긴 상처는 서동주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서동주는 허일도의 죽음으로 인해 복수의 기폭제가 되어 염장선과의 마지막 대립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위험에 처하면 차선우도 대선에 붙어있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서동주가 염장선이 탄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염장선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그의 손길은 단호했고 염장선이 놀라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 순간 수십 명의 남성들이 주변을 에워싸며 그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곳은 허일도의 장례식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서동주의 결의가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유골함을 가슴에 들고 있는 서동주의 모습을 보면 허일도가 사망했음을 알 수 있죠. 14화 예고편에서 서동주는 차선우를 인질 삼아 차강천을 협박하며 반격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염장선은 또 한 번 잔인한 속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희미해진 차강천을 교묘히 조종하며 서동주를 적으로 만들었죠. 결국 염장선의 계략에 넘어간 차강천은 서동주가 자신의 아들인 차선우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청자들의 숨을 멎게 만든 존재. 바로 지영수입니다. 14화 예고편에서 지영수는 문 뒤에서 차강천과 서동주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이런 살벌한 표정으로 차강천 회장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과연 지영수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강천이 무너져야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 지영수는 오래전부터 그 욕망을 감춰온 인물이었습니다. 차선우가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온 침묵의 포식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참을 명분도 없습니다. 지선우가 차선우로 신분을 바꾼 순간 그녀는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발톱은 대산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염장선과 손을 잡고 있고 차강천마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 지영수가 오로지 대산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은 염장선과 서동주의 몰락뿐이죠. 그렇다면 지영수는 염장선과 서동주의 싸움을 이용하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아들이 자랄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며 감춰왔죠. 지영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두 사람이 피를 흘릴 때까지 침묵하고 마지막에 권력을 움켜쥐려 하는 것인데요. 서동주는 복수를, 염장선은 방어를 위해 점점 자멸에 가까운 선택을 반복하고 있고 그 틈에서 지영수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권력을 가져오려 합니다. 차강천의 병세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회입니다. 판단력을 잃어가는 그의 상태는 그녀가 더 깊숙이 대산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기도 하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영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녀가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염장선과 손을 잡고 어디까지 발톱을 드러낼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서동주 상무 피습 사건 가해자가 장선영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한 서동주는 가장 먼저 어르신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피습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위협이 아닌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려 하고 있죠. 또한 민들레 팀에서 나온 대통령의 사찰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표 안 나게 대통령은 서동주가 가져온 자료를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장면으로 예상되어집니다. 14화 예고편에서 관리자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한때 천구호에게 목숨을 위협당했던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민들레 팀의 비밀이 담긴 소설책 속 지도의 존재를 남겼고 그 지도는 바로 민들레 팀 자료가 숨겨진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죠. 서동주는 이를 통해 염장선을 무너뜨릴 핵심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관리자가 염장선이 아닌 서동주 편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결정적 증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이제 염장선의 과거를 아는 자이자 민들레 팀의 실체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이죠. 회장님을 하루아침에 살해 공모자로 만든 이 염가와는 하루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장선은 서동주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을 꾸미고 있었죠. 차강천 회장을 교묘히 유혹하여 서동주와 허일도가 한 공간에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한 것입니다. 진실을 모른 채 참석한 서동주와 허일도는 조양춘의 습격을 받습니다. 피비린내가 맴돌던 그 순간 조양춘은 허일도를 칼로 찌르고 이어 서동주에게도 칼날을 겨눴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허일도는 자신의 몸을 던져 서동주를 구했고 결국 조양춘과 함께 2층에서 추락하며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차강천 회장을 졸지의 살해 공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판을 짠 건 염장선이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염장선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서동주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허일도의 죽음, 그리고 염장선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차강천 회장의 배신. 그동안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차강천 회장마저 염장선의 편으로 돌아서자 서동주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제 서동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차강천이 지선우를 지키기 위해 염장선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선우를 이용해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강천 회장은 서동주의 편으로 돌아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들레 어디 있는지 말해줘. 서동주는 민들레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를 들고 있는 상태이죠. 똥줄이 탄 염장선은 민들레 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4화 예고편에서 염장선은 배원배를 향해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배원배는 누군가에게 쫓기며 도망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등 뒤에서 조여오는 기척, 숨소리조차 감추며 뛰는 배원배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얼마나 위험한 진실인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서동주는 허일도 사망 이후 복수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민들레를 이용해 염장선의 몰락을 설계하고 있죠. 이 장면을 예측해보자면 서동주가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한 복선이자 염장선이 자신의 치밀한 약점을 본격적으로 노출시키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장면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날 죽이고 네 복수를 끝내 이 개자식아. 염장선이 서동주에게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민들레에 대한 자료 확보가 실패를 했고 피습 사건으로 수세의 몰림으로 인한 권력 구도가 서동주에게 역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들레 자료는 염장선의 모든 범죄 구조를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이 자료를 이용해 대통령을 움직이는 서동주로 인해 곤경에 처한 듯한 염장선의 모습이 예상되어집니다. 많은 어른들이 짜는 그물에 걸린 우리가 과연 상처 없이 그 그물을 찢고 벗어날 수 있을까? 서동주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회의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비극적인 운명과 깊은 상처를 자각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여운남은 마침내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서동주의 생부가 허일도라는 것, 그리고 그 허일도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까지. 동시에 허일도가 서동주를 죽이려 했던 또 다른 진실까지 엮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동시에 피로 얽힌 원수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서동주와 여운남의 감정선은 복잡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남은 동주를 향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갈등하며 동주 역시 자신의 출생과 복수의 이유가 여운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죠.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작가는 이 관계를 통해 복수와 용서, 원한과 연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 사람이 이 모든 얽힌 그물을 잘 풀어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물섬의 중심엔 욕망과 진실, 사랑과 배신이 엉켜있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가장 중심엔 서동주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는 복수의 주체가 되었고 진실을 밝히는 칼끝이 되었습니다. 통쾌함과 처절함이 교차하는 서사의 전면전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14화, 그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